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돌싱입니다. 한 번씩은 제 이곳에서 이혼 사연을 이야기는 들으며 지옥이 더 많은 천국이 시간을 되는 보내고 경험이었습니다. 참 절체 황당한 절명의 사연부터 순간 눈물 나는 제 생명의 이야기까지 은인인 여자를 만나 사람들마다 참 인생 다양한 벽에 된 제 이야기가 이야기를 있구나 들은 싶은데요. 친구가 사연을 저도 나이가 보내보라고 있는 하여 만큼 이렇게 인생의 시청자분들께 우여곡절이야 당연히 제 인생 많았죠.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최근에도 아주 큰 일을 가끔 한번 이 일을 겪고 나서 떠올리면 통쾌하다는 수습하느라 꽤 생각도 시간이 들기에 걸렸네요. 다른 분들께도 여러분들께도 그런 제 시원함을 이야기를 안겨드리고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10년을 보냅니다. 넘게 혼인 생활을 제 잘 이야기 유지해오던 한번 제가 들어주실래요? 이혼을 하게 된 계기는 저는 사실 바로 한 이혼의 통의 아픔을 한번 전화였습니다. 겪고 지금의 이상하게도 남편과는 모르는 2년 전화번호는 전에 받지 재혼을 않는데 했답니다. 그날 걸려온 저는 나이도 전화는 없이 남편의 40대 전화번호 초반에 뒷자리와 이혼을 해서 같아서 혼자 혹시나 오랫동안 친척인가 살아갔어요. 싶어 전화를 전 받게 남편의 되었습니다. 폭력에 시달리다 헤어졌기에 여보세요? 남자라면 안녕하세요. 실물이 났고 혹시 무섭기까지 했죠. 김상우 씨 아내 되시나요? 그래서 평생 네, 남자와 제가 같이 김상우 씨 살아간다는 아내 건 되는 생각지도 사람입니다만 않고 살아왔죠. 누구시죠? 지금의 혹시 남편은 지금 시간 제가 되시면 남편의 댁 갈비집 바로 앞에 종업원으로 있는 일을 2층 하기 카페에 시작하면서 와주시겠어요?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 해드릴 말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6개월 정도 지났을 이상하다는 무렵부터 생각에 나가지 남편이 않으려는 적극적으로 저를 잡은 건 다가왔죠. 그 여자의 진 뒷말 여사,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 마음이 안 오시면 통했다고 후회하실지도 생각하는데 몰라요. 우리 그럼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면 다행인지 어떻겠어요? 불행인지 나도 그날따라 마누라가 집에는 아무도 부모를 없었습니다. 죽고 10년 넘게 그리고 다른 여자를 집안일이 만난 빨리 적이 끝났거든요. 없어. 내 전화가 평생 너무 또 신경 한번 쓰여 이렇게 지켜주고 결국 그녀가 싶다고 알려준 생각한 카페로 여자를 만날 수 급히 있을 줄 발걸음을 몰랐어. 옮겼습니다. 내가 남은 저를 여생 한눈에 편하게 알아보고 제게 아는 지켜주리라. 척하는 그 여자는 우리가 참으로 정식으로 만나는 예뻤습니다. 것도 아닌데 탐스럽고 벌써 사랑스러운 평생 얼굴에 지켜준다는 그런 말을 머리카락에 하니까 윤기가 더 믿을 수가 흘렀습니다. 없네요. 게다가 저는 세련된 그냥 화장과 다른 분들도 옷이 좋고 그 좋은 오랫동안 몸매에 딱 일하고 맞아서 싶어요. 같은 여자가 근데 사장님이 보아도 자꾸 무척 이러시면 제가 예쁘더군요. 너무 불편해요. 저는 이렇게 화사한 내가 이런 여자가 말을 왜 아무한테나 저를 하는 찾았나 사람 싶어 같아 보여요? 의아했습니다. 그동안 신여사를 혼자 처음에는 오래 보험회사나 지켜보고 카드 내 마음을 영업사원인 더 줄 이상 알았거든요. 숨기기 싫어서 나도 정말로 용기를 그런 내보려고 이야기를 하고. 하려고 부른 사람이라고 남은 인생도 생각도 짧은데 우리 못했으니까요. 한번 서로 오늘은 집에 의지하면서 사람이 없나 봐요. 살아봅시다. 바로 나오셨네요. 남편을 좀 피하느라 기다려야 할 줄 바빴지만 알았는데. 어느새 네, 남편에게 집안 점점 사람들 다 의지하는 일이 제 있어서 자신을 발견하게 그런데 되었어요. 어쩐 일로 저를 그래서 보자고 다시 하셨어요? 한번 용기를 혹시 내서 그에게 6개월 무슨 정도 일이라도 규제를 생긴 한 건가요? 뒤에 바로 살림을 아니에요. 합치게 되었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사실 아직까지 아이가 제가 지금 없지만 김상우 씨와 남편에겐 친밀하게 만나고 있는 장성한 외아들이 사람이거든요. 있었어요. 네? 이미 작년에 친밀하게 결혼도 했고 만나고 말이죠. 있다니 그게 무슨... 처음에 아들과 며느리를 제가 만나는 그 사람 자리가 숨겨둔 얼마나 떨리고 애인이라고요. 무섭기까지 사랑하는 했는지 사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들은 남편을 그 사람이랑 닮아 이혼해 좀 주시지 덤덤한 않겠어요? 성격이라 저는 재혼에 대해 갑자기 들이닥쳐 별말은 하지 폭탄 같은 않더라고요. 말을 터뜨리는 여자를 아버지가 하시고 그저 싶으시면 멀뚱히 하는 쳐다만 거죠 볼 뭐. 제 뿐이었습니다. 허락이 필요하겠어요. 그만큼 그날의 그 근데 일은 6개월 너무도 정도밖에 안 뜬금없는 만나셨는데 현실감이 재혼까지 느껴지지 너무 않는 빠르신 건 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엔 남편의 그냥 불륜에 살림 안 대해 합치고 이렇게 알게 친구처럼 되리라고는 연애하면서 상상도 지내는 못한 분들이 더 저는 많다는데. 그녀의 어이없는 그렇게 제안에 지내보시면 대답을 어때요? 잊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그리고 싫다. 두 사람이 다 얼마나 늙어서 사랑하는지에 무슨 연애면 대한 친구야. 그녀의 말을 들을 내 때마다 마음에 맞는 사람 분노와 찾아서 화, 평생 억울함 등이 의지하면서 살고 뒤섞여 싶다. 저의 감정을 며느라가는 잠식해 내가 나갔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러나 모양이네. 이내 내가 뒤죽박죽이었던 제 아들하고 머릿속은 며느리한테 잘할게. 환히 잘 밝아왔습니다. 좀 봐줘. 지금 제 아버님이 상황에서 우리 집 그녀의 권력자신데 말은 우리한테 도리어 잘 보일 게 반가운 뭐가 말이라는 걸 있나요? 깨달았거든요. 살았다. 앞으로 제가 잘 내 보여야겠죠. 생명의 은인이 여기 있다. 근데 그 나이 기쁜 차이가 마음을 좀 많이 듬뿍 담아 나신다고 하던데. 저는 여유로운 11살 미소로 차이라면서요? 상간녀에게 시원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네, 나를 잘 이혼해드릴게요. 챙겨주셔서 고마울 뿐이지. 두 사람 꼭 결혼하세요. 주변 친구들이 제 말에 부러워하지 벙찐 않아요? 상간녀의 얼굴이 거의 신데렐라 아직도 급이신데요? 기억에 고스란히 신데렐라가 남아있습니다. 아니라 제가 이렇게 신데렐라. 웃으며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게 된 농담이에요, 원인은 농담. 10년 전으로 며느리는 거슬러 처음 만난 올라갑니다. 순간부터 지금처럼 저를 탐탁지 합가를 한 게 않아하는 걸 아니라 느낄 수 있었죠. 당시에는 분가 상태였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그때는 생긴 거니까 시부가 살아 얼마나 계셨습니다. 달갑지 않겠어요. 다만 저도 시어머니는 뭐 시부의 그러려니 간병으로 하고 항상 이해했어요. 집에 매여 있으셨고 그래서 무슨 저도 연락도 이유에서인지 거의 안 하고 밝은 성격의 명절이나 어머님은 생일처럼 시부의 중요한 수발을 날이 들 아니면 때만큼은 굳이 항상 만나자고 하지도 표정이 않았어요. 어두웠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며느리가 식당에 애초로워 자주 오는 저는 탓에 어머님께 한 달에 잘하려 몇 무척 번 애를 얼굴을 썼습니다. 보게 되었죠. 남편은 저는 삼형제 결혼을 중에 했지만 맏이었는데 갈비집에 셋이나 워낙 되는 손님이 며느리 많다 중에 보니까 저를 가장 특히 바쁜 반기셨습니다. 시간엔 거의 매일 손이 일을 귀한 해주러 집안의 가거든요. 시집와 옷 같은 남편도 아들을 오지 둘이나 말라고 낳은 했지만 것도 그 집에서 이유 할 중에 일도 하나였지만 없는데 멍하니 그것이 있느니 전부인 것은 가서 남편과 아니었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어머 도움을 어서 와라 주는 게 아가. 마음이 더 이렇게 편하더라고요. 일찍 안 와도 되는데 남편도 그래도 카운터에서 이렇게 주로 일찍 와서 있었지만 준비를 도맡아 골프를 해줘서 치러 가는 너무 날에는 나오지 고맙구나. 않는데
정말 나한테 일이 잘하는 건 너뿐이야. 꼭 별 남편이 없을 말씀을요. 때만 오더라고요. 빨리 해놓고 저 저도 왔어요. 어머님이랑 수다 떨면서 여기 시간 근처 보내는 게 들렀다가 좋은걸요. 배고파서 밥 좀 먹고 아유 가려고요. 세상에. 괜찮죠? 너는 말도 이렇게 예쁘게 그래, 하고 잘 왔어. 마음씨도 지금 너무 착해. 손님이 많아서 둘째는 어제 저기 전화 앉아서 와서는 기다려줘. 바빠서 못 내려올 것 저기요? 같다고 하더구나. 화장실 옆이잖아요. 셋째도 며느리가 아무리 몸이 안 그래도 좋다고 내가 요즘 느꼈다고 며느리인데 하던데 구석에 어째서 밥해서 꼭 먹고 명절 가라는 제사 것처럼 때만 들려서 몸이 좀 안 좋고 그러네요. 바쁜 건지 원.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제가 되게 있잖아요. 잘해주나 봐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안 계신다고 식당에서 네가 있으니 사장 내가 노릇하시는 게 버티고 참. 살아. 뭐 먹고 싶은 거 뭐라고? 있니? 무슨 말을 오늘은 내가 그렇게 다 사줄 섭섭하게 해. 테니까 걱정 가족인데 말고 더 사정을 이야기해. 봐줘야지. 이 그리고 집안의 너는 시집온 혼자 이상 잤니? 맏며느리로서 손님들이 오셔서 지켜야 좋은 할 자리에 것은 앉는 게 확실히 낫지. 지키겠다는 제 각오가 그냥 어머님의 갈게요. 마음에 쏙 내가 뭐 들었던 돈 것 없는 것도 같습니다. 아니고. 그럼 게다가 다른 음식점 시부 손님을 간병에 가서 제대로 적적하고 대접받는 게 삭막한 낫겠네요. 시간을 보내는 시모와 예전에 종업원으로 볼 도란도란 때는 세상 사는 친절하시더니 이야기를 사람이 나누며 변했네요. 정말 모녀보다 더 아버님이 가까이 오냐오냐 받아줘서 지냈으니까요. 그런가. 어머님은 근데 그런 저를 높아지면서 항상 하는 말인데요. 고맙다며 표현해 아버님이 주셨죠. 진짜 돈 관리에 특히 동서들이 철저하시거든요. 방문했을 때도 너무 재산 어머님은 욕심내지 제 마세요. 얼굴만 보면 그러다 환하게 쫓겨나요.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무슨 년의 뚱딴지 같은 시간을 지내고 소리야. 내가 원래도 언제 재산 아프던 욕심을 냈다는 시아버지가 거야? 운명을 그딴 소리를 달리했습니다. 들으니까 내가 아주 얼마 어이가 지나지 없네. 않아 시어머니 남편이 대접 안 먼저 하고 제게 말을 어머니 소리 한 번 안 꺼냈습니다. 하는 거는 내가 다 여보, 참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지금 하는 말은 참 어이가 무슨 없네. 말을 하려고 이렇게 폼을 내가 우리 잡아? 남편 돈 때문에 뜸들이지 결혼했다는 말고 거야, 얼른 뭐야? 이야기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우리끼리 돌아가시고 있으니까 그냥 그 집에 솔직히 어머니 말해도 혼자 돼요. 계시는 걸 보니 우리 마음이 아버님이 좀 그래. 갈비집 사장 아니었어도 저번에도 한번 나이차가 본가에 그렇게 많이 들렀는데 나는 할아버지랑 아주 불을 다 결혼했었어요? 꺼놓고 어둡게 아우, 지내고 나랑은 못할 것 계시더라고. 같은데. 그랬어? 듣자 하니까 내가 내가 좀 더 그래도 튼튼히 시어머니인데 시댁 그런 가서 막말을 할 수가 어머님하고 있어? 이야기도 나누고 다시 한번 그딴 소리 맛있는 하면 것도 그땐 안 먹으러 다니고 참고 그럴게. 네 시아버지한테도 다 말할 그것도 거니까 좋지. 입 조심하거라. 근데 난 그것만으로는 혹시나 그런 어머니 일이 상태가 생길까봐 돌아오지 미리 않으실 것 조심하라고 말한 같고 거예요. 당신이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랑 얼마나 사이가 눈치가 좋으니까 하는 빠른지 아세요? 말인데 우리 너무 나쁘게 그 듣지 집에 마세요. 들어가 살지 않을래? 우리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네. 합가를 하자고? 갈게요. 우리 그래요. 어머니가 물론 우리 형제를 남편이 어떻게 저희 키웠는지 여생에서 잘 비바람을 알잖아. 막아주는 든든한 당신이 우산이 어머니랑 되어준다는 사이가 게 나빴으면 결혼을 이야기도 안 결심한 꺼낼 건데 큰 이유이긴 해요. 다행히 어머니도 경제적으로도 당신을 워낙 넉넉한 것도 좋아하시니까 물론 좋고 우울한 마음도 든든했다고 빨리 가라앉지 부정하진 않을까 해서 않을게요. 그래도 그래도 제가 합가라니. 남편을 좋아하지도 그러면 않는데 집에서도 재산 마음대로 가로채려고 편하게 있지 결혼을 한 못하게 건 되잖아. 식당에서 될까? 남편을 도와 잘 열심히 생각해봐. 일해서 조금이나마 저렇게 도움이 놔뒀다간 되려고 큰일 또 하고 치를까봐 남편 걱정돼서 건강을 그래. 위해서 많이 챙겨주고요. 저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이 오래오래 걱정되는 잘 살고 것은 큰 맞지만 사람인데 그렇다고 며느리는 준비 없이 합가를 무슨 시도하는 제가 재산 것도 노리고 걱정스럽기는 남편 잘못되기를 마찬가지였어요. 바라는 나쁜 여자인 것처럼 그렇지만 대하니까 시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걱정되는 건 속상하고 화나더라고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솔직히 저렇게 저와 대놓고 관계가 말하는 걸 돈독했다는 보니 것도 아들도 합가를 같은 하게 생각을 된 가지고 나를 결정적 보겠구나 요인이기도 싶은 게 했죠. 가슴이 덜컥 그렇게 저는 내려앉더라고요. 남편과 시댁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혼자 됐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으며 당연히 지내면서 시간이 시어머니께서는 흘렀어요. 우리의 합가를 무척 한달 정도 반기셨습니다. 후에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께서는 식당을 합가를 찾아오더라고요. 선택해준 저에게도 어머, 고마워하셨고 오늘은 아버님도 제 계셨네요. 마음이라도 편하게 오늘 해주시려는 날 듯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일에는 절대로 잔소리나 약속 꼬투리 잡는 취소됐다. 말을 하시지 근데 넌 않으셨어요. 웬일이냐? 솔직히 명절에도 여행 간다고 안 그것만으로도 오더니 정말 갑자기 무슨 감사하다고 일이야? 생각했어요. 아, 그러나 근처 그런 지나가다가 어머님의 아버님께 노력에도 인사드리려고 역시 한번 큰 와봤죠. 문제가 생기긴 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당신, 요즘 여기 갈비 오늘은 먹고 싶다고 나랑 하도 이야기 좀 그래서 해. 갈비 좀 당신 싸가려고요. 왜 저 주차장에 조금만 나와 있어? 가져가도 되죠? 들어가. 그래라. 날도 이제 찬데. 여보, 얘 갈비 좀 싸줘요. 잠깐이면 돼. 넌 어머니한테 당신 합가 인사했냐? 후에 더 늦게 오는 거 알아? 거기 계셨네요. 합가하면 더 몰랐어요.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 제가 제일 약속을 좋아하는 깨도 우리 아버님 이런 식으로 깨는 건 진짜 아니지. 감사해요. 우리 아버님이 어휴, 최고라니까요. 또 그 얘기야? 그래. 그치만 난 약속이 어떡해. 있어서 잠깐 일이 나가려던 그렇게 늦게 길이니까 끝나는 걸. 갔다가 성수도 나도 잘 일찍 먹여라. 퇴근하고 싶다고. 남편이 있을 집에 땐 와서 시원한 얼마나 맥주나 다소곳하게 마시면서 말을 쉬고 싶어 하는지 하는 거 저랑 당신도 둘이 있을 잘 때와는 알잖아. 아주 딴판이었죠. 그래도 이렇게 매번 그리고 늦는 법이 남편이 있을 어딨어. 땐 당신도 집에 와서 애들도 좀 보고 어머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역시나 매번 왜 나가는 나한테 다 남편한테는 미루는데. 싱글싱글 웃어대면서 우리 애가 허리를 둘이야. 90도로 내가 숙여서 꼬박꼬박 인사를 정시 하더니만 퇴근하면 저를 아들 둘 돌아보곤 뒷바라지가 아주 가능할 표정이 것 같아. 돌변하더라고요. 안 돼. 저기요. 절대로 안 돼. 갈비랑 곰탕도 한 2인분 야근이라도 해야 싸줘요. 수당이 붙어서 한 경우로만 좀 나오니까 넉넉하게 살 수 일회용 있을 거 말고 아니야. 냄비에 담아줘요. 애들 내가 맛있는 다음에 것도 가지고 올 사주고 테니까. 미래에 하고 싶은 내가 것도 네 마음껏 아랫사람이니? 시켜줘야지. 아주 무슨 그거야 하인구리듯이 그렇지만 말하는데
그래도 너무하잖아. 네가 그렇게 육아도 무서워하는 힘들어. 아버님한테 다 말할 당신은 거야. 대수롭게 생각하지 그리고 지금 않지만 바빠서 직원들 아침에 다 일어나서 잘 정신없는 거 때까지 안 보여? 쉬지도 못하고 일한다고. 사람들 계속 밀려들어서 돌아서면 밥 정신없구만. 해야 하고 뭔 곰탕 장도 같은 내가 소리 봐야 하고 하고 있어. 애들 그러지 등하원도 말고 내가 너도 얼른 서빙 시키잖아. 좀 거들어라. 게다가 내가 당신이 지금 늦게 잘못 오면 들은 거야, 애들 뭐야? 목욕도 내가 시켜야 나한테 하고 지금 서빙을 하라는 결국 화장실 말이에요? 청소까지 내 일이지. 나 이 집 내가 며느리인 거 힘들다고 몰라요? 나이든 어머님한테 일을 이집 시킬 수도 없는 며느리니까 노릇이고 한창 바쁠 땐 너도 당신이 도와야지. 일찍 와서 조금이라도 맨날 와서 도와줘야 받아 먹으려고만 나도 하니? 숨 좀 돌릴 거 얼른 아니야. 저 5번 테이블에서 부른다. 자기가 좀 얼른 이해해줘. 가봐. 누군 진짜 일하고 기가 싶어서 막혀. 야근하냐? 내가 그쪽보다 지금 이 집에 먼저 상태로는 시집 답이 왔어요. 안 나오니까 하는 근데 거야. 지금 누가 누굴 시켜? 당신한테 그저 아버님도 막연하게 나한테 한 기다리라고는 번도 안 해. 서빙하라고 한 적 없는데 대신 직급 그쪽에 오르면 뭔데 나한테 이런 걸 월급도 시켜요? 오르니까 그때는 그쪽이야. 야근 여기서 줄이도록 원래 할게. 일하던 여자니까 응?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리고 나는 나도 다르잖아요. 애들이랑 최대한 시간 같이 뭐? 보내도록 해볼 그쪽? 테니까. 이게 진짜 평일 너 야근도 잠깐 나와. 문제지만 지금 손님들이 주말에 일 안 할 때도 쳐다보잖아. 문제잖아. 빨리 나와. 쉴 때라도 뭐, 애들이나 무슨 말을 어머님하고 좀 하려고요? 시간을 주차장으로 보내줘야지. 부르면 누가 겁날 줄 주말까지 아나? 나한테 시키면 너 나는 도대체 언제 쉬어? 시어머니한테 무슨 당신만 말버릇이야? 쉬고 싶어? 아무리 그래도 나도 내가 좀 너보다 쉬었으면 나이도 좋겠어. 많고 네 시어머니 자리로 집안일을 들어왔어. 했는지 티도 안 나고 근데 시아버지 육아도 있을 내가 때랑 다 없을 도맡아 때랑 하니까 태도가 확 내가 얼마나 달라지니? 힘들게 사는지 내가 무슨 모르지. 네 아랫사람이야? 당신이 몰라서 솔직히 그래. 언제까지 야근 가족으로 계속 해봐. 지낼지 누가 얼마나 알아요? 몸이 아줌마가 피곤한데 내년에 쫓겨날 수도 주말에 애 있는 보는 거고 건 거의 당장 불가능에 다음 달에 가까워. 쫓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침 9시부터 투자하니까 저녁 아직 10시까지 혼인신고도 안 일하는 했다던데. 나한테 무슨 주말 시어머니 정도는 타령이야? 양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당신은 집안 대사 틈틈이 보고 쉬면 들어온 사람한테 되잖아. 솔직히 상냥하게 쉴 대할 순 틈이 없잖아요. 어딨어. 있으면 뭐라고? 진작 쉬었지. 누굴 돈에 환장한 여자로 게다가 하나? 애들이 그리고 당신을 찾지도 혼인 신고 않아. 안 했다고 누가 애들이 그래? 아빠는 맨날 첫날 그럼 일만 하는 했다고요? 사람이래. 불쌍도 얼마나 하시네요. 대화를 안 하면 이렇게 암튼 생각하겠어? 앞으로 시어머니 행세하려고 하지 제발 말고 돈만 조용히 벌지 지내요. 말고 그럼 애 나도 정서 어른 대접은 발달에도 해줄 도움을 테니까. 줬으면 좋겠어. 괜히 대접받으려고 하다가 골로 알았어. 가요. 주말에 이게 애들하고 진짜 놀러 보자 가보도록 보자 하니까? 노력할게. 너 앞으로 그럼 여기 됐어? 오지 마. 이제 네가 잔소리 하도 그만하고 부려먹는다고 들어가자. 직원들 전부 나 너 피곤해. 싫어하니까 그만 와. 남편이 난 분명 힘들어 보인 건 경고했어. 사실이었고 그리고 계속 애초에 이렇게 홀벌이를 하는 시아버지한테 집이라 알랑방귀 끼면서 남편의 호박집 수입이 가면 전부인 것을 진짜 감안하면 확 다 불어버릴 어쩔 수 테니까.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까맣혀. 누구 그러나 남편 없나?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나도 우리 남편한테 여전히 다 마음은 말해야겠네요. 서운했습니다. 그 얌전한 나의 척하는 하소연을 아줌마가 잔소리 나한테 얼마나 취급하며 소리를 질러대는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집안에 모습에 불란이 일어나면 실망도 누가 쫓겨날 것 했습니다. 같은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말해요. 하루가 아줌마. 멀다 하고 우리는 똑같은 꼴이야. 문제로 주차장에서 며느리가 매번 그렇게 이렇게 확 가버리고 다투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결국 부들부들 그 떨려서 뒤로도 주저앉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하루 세 누군가와 끼의 소리 식사를 지르며 챙기는 싸운 것도 것과 처음인데 육아, 집 며느리가 저한테 청소와 막말을 자질구레한 살림살이를 귀찮아서 하느라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쁘게 지낼 수밖에 그동안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도 저한테 그렇게 갑질을 지지고 하고 볶고 아랫사람 10년을 지낸 대하듯이 어느 날 해서 병원을 남편한테 다녀온 말을 어머님과 할까 말까 남편의 고민했었는데요.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며느리가 지 느꼈습니다. 남편과 아버님 앞에서 무슨 일이냐고 얼마나 애교가 물어보지도 많고 못할 만큼 사근사근 말하는지 얼굴색이 파리한 아무래도 시어머님 제 때문에 말을 안 신경이 믿을 것 쓰여 같더라고요. 같이 다녀온 이번 남편을 기회에 확실히 추궁했더니 말하고 결판을 저녁에 짓기로 시동생들과 했어요. 함께 그래서 밖에서 며느리가 보자고 식당에 하더군요. 들어온 순간부터 무슨 핸드폰 일인데? 녹음을 켜놓고 있었죠. 어머님 상태 많이 안 녹음을 좋으셔? 해놓긴 했는데 아님 기력이 많이 남편한테 말하기가 떨어졌다거나. 또 갈등이 되더라고요. 아, 우리 나만 어머니 참으면 되는데 가남이래. 괜히 알려서 싸움 나고 하면 가남이요? 뭐 속 시끄럽잖아요. 시동생들과 그렇게 동서들은 갈등을 하고 그 있는데 말에 깜짝 그날 놀라 밤 말을 잊지 아들한테 못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 저한테 못해도 한 이게 번도 전화를 한 적 이상이라는데 없는데 딱 거의 느낌 확실하고 오더군요. 전이 됐는지는 다음에 오늘 우리 와서 확인해봐야 와이프한테 한다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욕했다면서요? 의사가 내가 간이식까지 웬만하면 생각해야 그냥 한다고 넘어가 주려고 하더라고. 했는데 오늘 여태껏 들어보니 아주 고생하신 어머니 가관이네요. 이제야 좀 편히 아줌마가 사시나 뭔데 우리 했는데 와이프한테 식당 하늘도 일을 하라고 해요. 무심하시지. 아줌마야 거기서 가족들은 일하던 사람이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상관없지만 다들 내가 지금까지 내 망연자실이었습니다. 식당에서도 우리 와이프 한 그래도 번도 일 시킨 적이 간이식하면 없는데 살 수는 있는 뭔 짓이에요? 거잖아요. 우리 알아보러 가요. 며느리가 우리 돼서 중에 식당이 너무 간이식할 수 바쁘면 있는 도울 사람이 수도 있지. 하나라도 있을 거 그런 걸로 아니에요. 이렇게 화를 내니? 내 말에 남편과 그리고 네 와이프가 시동생들은 나한테 더 모두 심하게 고개를 말했다. 끄덕이며 그건 말 동조했지만 안 하디? 동서들은 우리 와이프가 껄끄러운 얼마나 조신한데 표정이었습니다. 뭔 소리야? 저만큼 여지껏 욕 한 번 어머님과 해본 적 살뜰한 없는데 관계는 어디서 이간질을 아니었으니 지켜? 그럴 수 있다고 아버지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그냥 두고 있었더니 다만 진짜 제가 안 되겠네. 적합하다고 한다면 드릴 잘 살던 의향이 우리 있었기 집에 분란 때문에 만들지 말고 적합 검사를 당장 꺼져요. 받자고 한 우리 것뿐입니다. 아버지한텐 그냥 그리고 헤어지자고 하고 병원의 나가라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너야말로 말 그 다 했니? 6명 중에 나를 딱 어머니로 저만 생각하지 않는 건 가능하더군요. 진작 알았다만 저는 어떻게 네 이것도 아버지랑 시어머님과 결혼한 지 저의 2년이나 인연의 됐는데 깊이라고 나한테 나가라 생각했습니다. 마라 막말을 할 수가 저를 있어? 살뜰히 그쪽이 챙겨주셨으니 뭔데 우리 와이프 저도 그 스트레스 받게 마음에 하고 보답할 힘들게 수 있는 하냐고. 길이 생겼다고 그쪽 때문에 악이 생각했죠. 안 들어서면 책임질 그러나 거야? 수술이 워낙 지금도 큰 아기가 안 수술이다 생겨서 보니 마음이 힘든 저도 사람인데 선뜻 왜 그러노라 말이 괴롭히냐고. 나오지 않았던 우리 것도 아버지한테서 사실이었습니다. 당장 떨어지라고. 당시 육아와 아들은 살림에 찌든 한참
제 몸 상태도
그리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멋대로 끊어버렸죠. 그 모습이 제가 저는 망설이는 더 이상 거라고 참을 생각한 수가 남편과 없었어요. 시동생들은 그래서 울며 며느리와 불며 아들과의 제게 대화 녹음한 매달렸습니다. 걸 남편에게 여보, 모두 들려줬죠. 제발 부탁이야. 모든 걸 응? 듣고 우리 남편의 어머니 좀 얼굴이 살려줘. 하얘져서 손을 이런 말 정말 부들부들거리더군요. 파렴치한 거라는 거 알고는 내 있는데 앞에선 그렇게 착한 붙잡을 척을 곳이 하더니만은 당신뿐이야. 감히 내 뒤에서 이식만 해주면 당신한테 이런 진짜 짓을 하고 편하게 살 있었단 수 말이야? 있도록 내가 다 그동안 할게. 왜 말 안 했어? 예, 나한테 형수님. 바로 말했어야지. 우리 어머니만 살려주시면 내가 괜히 진짜 긁어부스러 살면서 만들까 봐 이 빚은 다 그랬죠. 갚을게요. 나만 제발 가만히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지나가고 저희가 이제부터 내가 더 잘할 노력하면 테니까 잘 지낼 수 제발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댁에 모인 날이 모두가 갈수록 저를 점점 설득시키려고 나를 할 때 무시하고 이젠 시어머님이 아들까지 막말을 서늘한 해대니까 표정으로 참을 수가 말씀하셨습니다. 없어요. 됐다. 간이식은 이것들을 받지 그냥 않으마. 절대 가만 오히려 안 잘 뒀어. 됐어. 당신한테 이렇게 늙으면 일찍 대하는데 죽어야 나중에 내가 흉한 꼴 안 재산 다 보이고 갈 수 물려주면 있어. 나한테도 똑같이 어머니, 막대하겠지. 그런 말씀이 지금이야 어디 내가 돈이 있어요. 있으니까 내 앞에 자식들 납작 생각 좀 엎드리는 거 해주세요. 누가 모를 줄 아나?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여보, 방법이 있는데 내가 대신 어째서 사과할 눈앞에서 테니 어머니를 마음 잃어야 푸시게. 하는데요. 당신이 얼마나 그래요, 나랑 어머님. 식당에 진심으로 저도 하는지 몸 상태가 난 다 좋아지면 알아. 아서라. 외동아들 녀석을 이미 다 엄마 늙어 없다고 빠진 오냐오냐 노인이야. 키웠더니 앞길 버릇이 너무 팔팔한 없어. 젊은 애들 간을 다 얻는다 내 한들 탓이네. 얼마나 살 거라고 남편은 수술을 해.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거야말로 집으로 낭비야. 오라고 전화를 했고 이식 안 할 얼마 거니까 되지 않아 그렇게들 둘이 알고 영문도 있어. 모르고 생글 어머니.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그런 시어머님의 아버님, 모습을 저희 보니 왔어요. 저는 더 웬일로 해주고 전화를 싶은 주셨어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 저녁 그러나 먹으러 오라고 당시 부르신 저의 줄 몸 알았는데 상태도 그리 아무것도 좋지는 없네? 않았고 의사 아님, 오랜만에 선생님과 나가서 수술 과정의 외식할까요?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님이 듣고 맛있는 거 사주실 한참을 거다?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와 아들을 그러던 한 차에 번씩 노려보더니 제게 생명의 제가 은인이 녹음한 다가온 걸 것이죠. 틀어놓았어요. 지 저희 목소리를 3년 알아들은 동안 며느리와 당신 아들이 몰래 사색이 거의 매일 되더군요. 만났어요. 1년 아버님, 전쯤부터는 이건 저도 할 말이 출장이라고 있어요. 속이고 여행도 갔다 저 여자 왔죠. 아니 쉽게 말해 저분이 저한테 3년 동안 먼저 화를 불륜을 냈고 저질렀다는 식당 일을 말인가요? 하라고 막 그랬어요. 불륜이 아니라 사랑이죠. 너는 우리가 제가 결혼한 그런 지가 언젠데 꺼림칙한 관계로 끝낼 아직도 어머니란 거였으면 소리를 전혀 그 안 사람 하냐. 와이프인 당신 한 번도 앞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어머니라고 밝히고 똑바로 부르지 있겠어요? 못해? 그래서 아니, 당신의 고모가 마음이 사랑이기 그러시던데 때문에 아직 부른 혼인 신고도 사랑을 안 하고 나눴다고 말하고 산다던데요. 싶은 건가요? 그럼 어머니도 그런데 아닌데 어쩌죠? 왜 그렇게 불러야 돼요? 세상에서는 당신들의 관계를 혼인 신고 안 불륜이라고 했다고 누가 불러요. 그래? 내가 그리고 확인시켜주랴? 당신은 그 자, 사람의 봐라. 애인이 아니라 상간녀고요. 남편은 안방에 가서 그러니까 혼인 증명서를 그게 싫어서 가져다가 이렇게 제가 온 보여줬죠. 거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남편한테 당신이라는 두 명의 여자에 여동생이 대해 있는데 얼마나 부정적으로 우리가 혼인 생각하는지는 신고하는 걸 알고 있어요? 엄청 반대했다고 들었어요. 잔소리 많고 꾸밀 제가 생각조차 재산 없는 보고 아줌마라고 결혼하는 이야기하면서 최소 5년은 아침에 그냥 눈을 뜨면 살고 보고 싶지 나중에 않다고도 하라고 했었죠. 했다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남편이 귀찮아서 그냥 안 했다고 한 뭐 모양인데 불륜 저지르는 사실 남자들은 다 우리는 똑같지 살림 않나요? 합칠 때 이미 와이프는 혼인 세상에서 신고까지 제일 마쳤답니다. 못된 추녀고 아니, 상간녀는 고모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나중에 하라고 제일 착한 말렸다던데 미녀라고 하죠. 그새를 못 참고 하신 거예요? 일단 눈앞에 이 먹음직스런 여자가 음식에 당장하자고 눈이 멀어 꼬셨죠. 그쵸? 무슨 말이든 뱉고 보는 아버지, 거죠. 그 나이에 지금 여자에 그런데 미쳐서 왜 당신이 제정신 와서 아니시네. 이야기해요? 나중에 후회를 얼마나 이야기하려면 하시려고. 그 인간이 내게 이 직접 자식이 진짜 이야기해야 보자보자 하는데 하니까 당신과 당장 저는 나가. 아무런 관계도 네 잘못 아니잖아요. 인정하고 싹싹 빌지 저와 않으면 법적으로 얽혀 난 있는 너랑 건 그 오늘부터 인연 남자고 끊을 거니까 당신은 그렇게 알아. 남인데 내가 그 나가려면 법적 못 나갈 줄 관계를 알아요? 깨고 제가 그래요. 그 관계를 나도 아버지 가져가고 싶어서 꼭두같이 그렇죠. 노릇하기 신물 나요. 저도 이 관계 식당도 하나 청산하고 줬으면 그 그만이지. 사람과 이거 진심으로 알아, 새 저거 알아 출발하고 싶어서 참견만 해대고. 이렇게까지 한 내가 거예요. 하면 더 잘할 수 그 이는 있다고요. 다정하기도 하지만 여자 하나 때문에 워낙 아들이랑 우유부단해서 등지겠다 그런 이거죠? 말을 직접 저 여자 못하잖아요. 잘못 들여서 아주 하고 집안 싶은데 꼴 잘 못하고 있는 걸 돌아가네. 보고 제가 하러 온 이 자식이 거예요. 진짜 끝까지 정신을 당당해 안 차려? 보이지만 사람들 없을 때 남편이 몰래 화가 나서 불러낸 거 보면 아들의 뺨을 남편한테 철썩 들키고 때려버렸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아들은 같은데 남편을 쏘아보더니 그 사람이 그냥 연애만 하자고요?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때 아주 웃긴 언젠가 상황이 마누라랑 벌어졌죠. 이혼하고 며느리가 당신이랑 아들 살 손을 거라는 팍 허황된 뿌리치고는 공수표를 날리지는 남편 않은 것 앞에 같아서 넉적 엎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맞아요. 솔직히 아버님, 말하면 잘못했어요. 와이프한테 들키지 제가 않고 앞으로 계속 연애만 어머니로 하자고 깍듯이 해서 모실게요. 열받아서 제발 직접 연 끊자는 몰래 말은 하지 왔어요. 말아주세요. 저희가 이봐요. 다 저희요. 잘못했습니다. 3년을 몸을 자기 뭐 하는 맞댔어요. 거야? 내가 누구 저는요,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 것을 남과 자기가 나누고 이렇게 싶지 나오면 내가 않아요. 뭐가 돼? 당신이 당장 와이프라면 나와. 바람 이제 피운 이 집엔 사람하고 발도 붙이지 말도 섞기 말자고. 싫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이 그 아버지 사람이랑 그늘 아니면 이혼해줄 것 뭐 같아서 어떻게 온 돈 벌려고 거예요. 그래. 냉정하게 능력도 없어서 맞받아치고 아버지 있었지만 식당 분전받아서 이미 제 간신히 하고 있는 머릿속은 주제. 분노와 화로 당신은 아버님 가득했습니다. 없으면 끈 떨어진 연이야. 아들 둘을 키우랴 그런 당신 시모 뭘 믿고 내가 수발들랴 살겠어? 이제껏 아버님이랑 나 자신에게 엮으려면 소홀했던 나도 그 당신이랑 대가를 이혼할 치른 줄 것만 알아. 같았습니다. 당장 잘못했다고 빌어. 게다가 마누라를 합가까지 시켜놓고 눈물까지 자신은 펑펑 늦게까지 흘리면서 젊은 여자와 남편과 바람이나 저에게 잘못했다고 히히덕거리고 빌더군요.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기만 아들은 해도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대체 누구인지 분노로 알아차렸는지 벌벌 떨리는 손을 부들부들 그 떨면서 상간녀에게 지 들키지 와이프를 않으려 노려보더군요. 꽉 쥐고 지 있었습니다. 와이프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러고 보니 며느리가 몇 년 또 손을 전에는 확 거의 쳐버리고 없었던 출장이 남편한테 요 비는 걸 1년간 보더니 잦았다는 것이 거칠게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버렸답니다. 가만히 지 생각해보면 남편이 나가던지 징조는 말던지 여럿 며느리는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을 언제나 돌리려고 외모와 옷에 아주 신경 다정스러운 썼고 눈물을 영수증이나 계속 신용카드 흘려대더라고요. 내역도 모든 철저히 일의 원흉이 숨겼죠. 너다. 꼴 보기 저는 그 싫으니까 너도 능글맞은 당장 내 남편의 집에서 얼굴이 나가. 떠올랐습니다. 전 이 집에서 그리고 절대 못 시어머니에게 나가요. 간이식을 2년 해줄 끝낸다는 말 생각도 취소해주세요. 아예 싹 그 전엔 안 사라졌습니다. 가요. 나를 너도 배신한 참 남편을 독하다. 생각하니 네 남편 저대로 어머님께 간을 내버려두고 지금 이식해주고 돈 싶지 떨어질까 봐 않았어요. 이러고 있는 거니? 저는 상간녀의 어이없게도 말을 제 들으며 말엔 대꾸도 마음을 하지 정했습니다. 않고 오로지 이혼하기로. 남편한테만 절절 울면서 네, 다시 이혼해드릴게요. 받아달라고 사정을 두 하더라고요. 사람 꼭 결혼하세요. 남편과 저는 방으로 저- 들어가 정말요? 버렸고 진짜 며느리는 이혼해주는 거의 2시간 거예요? 동안 가지도 네. 않고 그러니 엉엉 걱정 소리내서 마세요. 울고 있었죠. 당신 말대로 참다 저도 못한 그런 남편이 남자 다시 얼굴 거실로 맞대며 가서 살고 싶은 소리소리 마음 쳤어요. 추워도 없거든요. 너 내 말이 우스워 말이 보이냐? 통하는 사람이라 당장 꺼지지 다행이네요. 못해? 역시 지금 안 꺼지면 제가 경찰 나서야 부를 일이 거다. 해결되네요. 내가 지금 장난인 네. 것 같아? 그치만 두 분은 며느리는 제 혼인 평소와는 파탄에 완전히 책임이 다른 시아버지의 있으시니까 목소리에 내일 깜짝 저는 놀랐는지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결국 찾아갈 추천되면서 거예요. 돌아가더라고요. 법적 관계를 거의 근데 반강제로 너무 웃긴 게 청산당하게 뭔지 생겼으니 아시나요? 그 정도는 며칠 후에 이해해 주실 저한테 거죠? 메시지를 띡 보냈는데 그럼요. 다 걱정 마세요. 제잘못이니까 너무 나한테 고마워요. 해결하라고 으름장을 이렇게 깔끔하게 놓더라고요.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남편한테도 계속 메시지를 아니었으면 보내모양인데 진짜 힘들게 전혀 돌아갈 반응이 없으니 뻔했어요. 날 압박하려고 하는 아니에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고마운 그걸 마음이에요. 보니 얘는 어떻게 이렇게 해도 직접 반성을 와서 안할 것 알려주고 같았죠. 결단 내리게 해주셔서 저는 고마워요. 그동안 그럼 숨겼던 비밀을 이 남편과 집구석이 어떤 아들에게 상황인지도 모른 털어놓기로 채 결심을 했답니다. 내게 고마워하는 상간녀를 저는 보니 며느리가 저는 웃음이 아들을 그렇게 났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저의 느낌을 호의 가득한 처음부터 말에 받았어요. 상간녀는 영문을 여자의 모른 채 육감이라고 할까요? 멍청한 표정을 짓고 아들이 있었어요. 손을 잡거나 어깨를 그날 잡으려고 집으로 하면 돌아온 저는 흠칫 놀라면서 다시 빼내기 주차장에서 바쁜 게 남편을 별로 사이가 기다렸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픈 시어머님께 결혼한 이런 지가 3년이 모습까지는 넘었는데 보이고 싶지 아직 않았고 아기가 생기지 않은 혹여나 것도 이 사실에 그렇고요. 충격받으실까봐 아들은 조용히 아이를 무척 이야기하려던 원하는 것 거였어요.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그날도 어느 날 갈빗집에 무척이나 일을 늦은 도와주러 귀가를 갔는데 하더군요. 며느리가 오늘도 지 그 친구들 두 상간녀와 명이랑 놀다가 늦은 깔깔 거라 웃어대며 생각하니 밥을 먹고 점점 있더라고요. 열이 오르기 딱 시작했습니다. 보니 또 직원들을 당신 하인처럼 왜 또 부려먹으며 밖에 지 있어? 친구들한테 의지대고 있는 게 오늘도 꼴보기 잔소리야? 싫더라고요. 아니, 수다 떠느라 잔소리 제가 온 아니고 걸 전혀 눈치 당신이 못 꼭 챘더군요. 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야. 네가 얼마만이야 이것들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고등학교 건데? 졸업하고 처음 만나네. 혹시 어머니 얘기야? 그때 진짜 어디 안 우리 좋으셔? 세상이었는데. 그래서 그때가 어머니 그립다야. 없는 데서 말하는 거야? 그때가 그립게. 아니, 너는 지금 할 지금의 이야기가 전성기다. 어머님 아니, 건강에 어떻게 안 좋을까봐 갈빗집 아들을 밖에서 잡았어? 얘기하려고. 아니 아직 저녁도 뭔데 아닌데 이렇게 뜸을 손님이 들여? 바글바글하네. 별거 아닌 이야기라면 오늘 아주 그냥 갈피로 집에서 긁어 하자. 모으겠다, 나 야. 피곤해. 그러게. 당신이 우리 고딩 때 피곤해하는 것 생각난다. 같으니까 맨날 나도 학교 안 간단히 가고 애들 말할게. 뺑 뜯고 그래가지고 별거 아니라면 남편이가 별거 아닌 도대체 이야기니까. 니네는 커서 뭐 될 거냐고 오늘 한심해했잖아. 정말 예쁘게 차려입은 근데 얘를 젊은 봐. 여자가 완전 우리 집 취직 앞까지 성공이네. 날 그 찾아왔거든. 담탱이보다 얘 그 남편이 사람이 훨씬 돈 잘 글쎄 벌걸? 대뜸 나더러 어떻게 당신이랑 보셨어? 사랑하는 사이라고 내 하더라고. 친한 친구랑 아는 어때? 사이라 몇 번 봤는데 별거 아닌 이야기지? 나한테 아주 뻑이 가가지고 제 말에 사귀자고 남편의 난리를 얼굴이 치더라고. 점차 굳어가고 근데 있었습니다. 사실 내 남편 완전 그래. 찐따거든. 어디서 만난 얼굴도 여자야? 못생기고 진짜 오피스 내 스타일 와이프야? 아니어서 아님 그냥 갖고 놀라고 인터넷으로 했는데 만난 사람? 태희상이 그것도 지네 아니면 갈빗집이라고 여길 설마 데려온 술집 거야. 여자는 아니겠지. 그래서 바로 꼬셔서 결혼했지. 근데 정말 비참하더라. 아, 남자 후리는 그렇게 건 뭐 예쁜 여자 고딩 때부터 앞에서 도가 텄잖아.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안일에 역시 육아에 이래서 찌든 내 어릴 모습이 때부터 창가에 남자를 많이 만나면 비치는데 애들이 결혼 정말 잘한다는 죽고 싶을 말이 딱 정도였어. 맞는다니까. 내가 시아버지도 왜 너한테 엄청 당신 잘해준다며? 때문에 이런 거지 같은 기분을 당연하지. 느껴야 하지? 남편이 원래 그냥 회사 곧 다녔는데 남편이 허둥대며 그깟 돈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돈을 버냐? 무조건 잠깐만, 사업을 해야지. 당신 그래서 쓸데없는 아버님 오해하면 안 졸라서 돼. 빚 좀 내달라고 그 여자 내가 아무것도 아양 아닌 좀 사이야. 바로 식당 나는 내줬잖아. 떳떳하다고. 근데 남편이 아무것도 아닌 장사머리가 여자치고는 없나 봐. 너무 당당하던데 여기만큼 장사가 안 되네. 당신이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절대 못 아버님은 퇴하라고 꺼낸다고 하고 자기가 여기를 좀 직접 맡게 와서 하는 해야겠어. 거라고 했어. 어머, 나더러 얘 야망 당신이랑 큰 거 봐. 이혼해줬으면 돈 좋겠다고 좀 만지더니 하더라고. 완전 생각하는 요즘 참 스케일이 대단한 다르네. 세상이야. 너 저번에 상간녀가 물 직접 만든다고 와서 하지 않았어? 조강지처에게 그것도 그거? 시어른 모시는 그거 와이프 남편 얼굴 지금 맞대며 살살 그런 꼬시고 이야기를 있어. 꺼내다니. 아무래도 그 초반에 여자가 좀 돈이 진짜 들어가다 그렇게 보니까 말했어? 아버님한테 돈 좀 맹세코 달라고 나는 하려고. 그런 말 한 적 없어. 아우, 그냥 근데 몰래 갑자기 만나자고만 재혼을 해가지고 했지. 진짜 짜증나. 엔조이였어. 그 늙은 그 여자도 여우가 곧 중간에서 정리하려고 재산 했어. 가로챌까 봐 너무 정말이야. 걱정돼.
웃기시네. 뜯어내는 방법 좀 당신 없나? 야근이랑 출장이 잦아질 네가 때부터 떡두꺼비 예상했어야 같은 했어. 손자 재산 확 그런데도 몰아주지 내가 않을까? 당신을 믿었던 건 아우, 싫어. 아픈 어머님이 솔직히 계신데 살도 설마 낳기 싫어. 바람을 피웠을까? 너 내가 그 얼마나 효심을 얼굴 믿었기 보는지 알잖아. 때문이거든. 얼굴만 지금 봐도 토할 것 생각해보니 같은데 어떻게 너란 애를 사람이 낳냐? 상식적인 인간이라 그리고 믿은 내가 남편 참 얼굴 바보였네. 닮으면 어쩔 거야. 여보, 애가 완전 미안해. 불쌍하잖아. 근데 평생 그 진짜로 얼굴로 이것만은 살아야 알아줘. 되는데. 걔는 그냥 그래서 잠깐, 호치나에서 약 먹고 진짜 있잖아. 아주 잠깐 재미로 사귄 거야. 알잖아. 야, 그래도 살다 남편인데 보면 너무했다. 이런저런 해프닝이 말하는 거 생기는 보니까 몇 것처럼 년 안에 이혼 그런 각인데? 사소한 해프닝인 거지. 얘가 미쳤어? 진지하게 이 집에 만나거나 돈 그런 거 떨어질 절대 때까지 아니야. 어떻게든 붙어서 난 분명 살아야지. 싫다고 했고 내 또 남편은 지금도 내 근데 한마디 이상하지. 꼼짝도 못해. 그 여자 말 들어보니 아이씨, 아주 지금까지 내 둘이서 행복하게 세상이었는데 3년을 늙은 여우가 꼬리에 연애했다는데 또 시어머니라고 자꾸 그것도 태클 걸어서 최근 1년 짜증나 출장 죽겠다니까. 간다며 여행도 많이 갔다지. 친구들 앞에서 그래. 말하는 꼴이 나랑 우리 아주 아들들은 가관이더군요. 당신이랑 여행 간 지가 저는 언젠지 이 기억이 모든 나지 걸 않는데 다 동영상으로 그 여자는 매달 찍어두었죠. 여행을 시켜줬어. 제가 그것도 종업원이던 후화롭게. 시절부터 왜? 며느리가 워낙 와이프랑 갑질하고 아들한테 돈 쓰는 싸가지 게 없이 아까웠어? 굴어서 사실 그 아, 속을 다 꿰뚫고 그래. 있었는데요. 그러긴 했어. 정작 남편과 아니라고는 아들은 안 할게. 그걸 잘 모르는 것 그치만 같아서 그건 답답했었죠. 그냥 기분 전환용이었다고. 남자들은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이 재미만 잠깐 보려고 했지. 진짜야. 나 좀 믿어줘. 제가 찍어두었던 동영상을 끝까지 진지한 남편에게 사이가 보여줬어요. 아니었다고 나를 그걸 다 본 설득시키려는 남편이 남편에게 깊은 화가 나서 한숨을 결국 붙이더군요. 터져버렸습니다. 바보 같은 놈. 냉정하게 같이 말하려고 살면서 했던 지를 마음이 어떻게 터져버리자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결국 여지껏 참을 수 저런 없는 애를 데리고 분노가 살았단 쏟아져 말이야? 나왔어요. 나도 며느리에 대해 믿어줘? 말해줄 게 있어. 나를 방 일단 강제로 시댁에 정수를 좀 합가시켜서 불러야겠어. 힘든 일은 다 하도록 만들어 근데 놓고는 아무리 당신만 남편이 재미를 전화를 해도 봤다. 아들은 에라이 천하의 나쁜 놈아. 마누라한테 메시지를 시댁이며 보내도 가정일 다 떠맡겨놓고 묵묵부답이었죠. 젊은 여자랑 아무리 바람 비니 전화해도 좋든? 받지를 않네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떡해요?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은 그 나한테 동영상 이러면 안 되지. 청수한테 보내봐. 당신만 믿고 제가 합가해서 살고 있는 나한테 30분쯤 지났을까요? 미안해 여보. 아들이 숨을 진짜 헐떡거리면서 잘못했어. 들어오더군요. 내가 다 끊을게. 도대체 당신 이게 하라는 뭐예요? 대로 해줄 테니까 이게 진짜 제발 정화란 이혼만은 말이에요? 봐줘라. 응? 바보 같은 자식아. 남편은 손이 발이 처음에 되도록 싹싹 결혼한다고 10원 빌었지만 한 장 없는 애 제 데려다가 눈에는 혼수까지 그것마저도 네가 다 하는 거짓인 거 보고 것처럼 내가 그럴 줄 느껴졌습니다. 알았다. 나는 그렇게 아무리 해줘야 할 염치가 이유가 없어도 없는데 그렇지. 나 결혼하면서 당신 지가 상관녀하고 본다고 텔레비전 약속했거든. 하나만 달랑해오는 이혼해주기로. 게 말이 되냐? 난 당신과는 어디서 다르게 그런 애를 약속은 데려왔는지 꼭 지켜. 그런데 걔 하는 꼴을 그럼 봐라. 우리 넌 어머니 진짜 모르고 간이식이라도 있었냐? 해주고 이혼해주면 안 여보, 될까? 얘가 제일 놀라고 순간 힘들 제 텐데 귀를 너무 의심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바람난 아들은 것도 그저 괘씸한데 바닥만 바라보고 어떻게 자기 입으로 아무 간이식을 대꾸도 하지 운운할 수 않더라고요. 있는지 뻔뻔한 것도 내가 정도가 더 있는 말할 게 법인데 있다. 말이죠. 몇 달 내가 전에 미쳤어? 홀 매니저가 당신이 나한테 젊은 년이랑 바람난 며느리가 것도 우라통이 카운터에서 터져서 돈을 미쳐버릴 빼가는 것 같은데 같다고 그런 이식을 말을 하는 왜 거다. 해줘? 그냥 당신 무시했었는데 정신이 이 제대로 엄마랑 그런 박혀있긴 일이 해? 있고는 내가 아니, CCTV를 다 돌려봤더니 어머니가 당신 많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좋아하시잖아. 네 엄마랑 당신도 내가 없을 때 어머니 와서 살뜰하게 챙겼고 5만 원짜리 몇 장씩 그간의 쓱쓱 정이 있는데 빼가더라. 마지막으로 아버지 그거라도 좀 해주고 가. 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사실 당신이랑 우리 식당에 죽고 와서도 못 살도록 카운터에 손을 대서 알콩달콩 제가 깨볶는 몇 번 상간녀한테 주의를 준 이야기하는 적이 게 어때? 있어요. 그 정도로 근데 그때마다 사랑한다면 얼마 되지도 싫다 않는 소리 없이 돈으로 해줄 그런다고 텐데 오히려 안 그래? 저를 타박했어요. 걔는 어머니랑 만난 적도 모조리 없어. 같은 놈. 상식적으로 그것도 한 마누라라고 번도 본 적 끼고 없는 놀았어? 사람한테 간이식 해줄 당장 사람이 이혼해. 어디 있어? 아들은 당신은 대답하지 10년 않고 넘게 그냥 모셨잖아. 힘없이 나가버리더군요. 영색이 며느리인데 그 정도도 부부 못해줘? 며칠 후에 며느리가 그 말에 펑펑 저는 눈물을 화가 흘리면서 머리 끝까지 집에 났습니다. 찾아왔죠. 이 말을 제가 듣고도 문을 내가 열어주자 가만히 있으면 며느리가 오히려 제 남편 심장에 앞에 좋지 무릎을 않을 것 철컥 같아 꿇었었어요. 남편의 뺨을 한 방 아버님, 시원하게 제발 날렸습니다. 성수 씨 좀 역시 알려주세요. 한 대 치고 나니 마음이 좀 갑자기 후련해지더라고요. 이혼하자더니 제가 미친놈아. 절대 못한다고 상식이 했더니 뭔지도 모르지? 세상에 오늘 지나가는 이혼 사람들 소송을 아무나 있죠? 붙잡고 물어봐. 아버님 바람난 성수 씨 남편 여자 어머니 생긴 거 간이식해주는 아니에요? 건 상식인지 그렇지 아닌지. 않으면 어떻게 아, 갑자기 속 터져. 저한테 이혼을 이런 하자고 할 수가 놈을 있어요. 이제까지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다니 성수가 왜 내가 이혼하자고는 미련한 말을 안 년이지 하더냐? 내가. 네가 잘못한 결국 줄을 그 모르고 다툼을 끝으로 아직도 남편 저는 탓을 해? 시댁에서 나오게 제가 됐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자고 당해요? 있던 두 아들을 제가 불륜을 깨우면서 저질렀어요? 저는 최대한 화를 집안일을 가라앉히려 소홀히 했지만 얼굴에서 남편한테 잘못한 게 드러났는지 없는데 왜 애들도 이혼을 해야 별말 없이 되냐고요? 준비를 하더군요. 아버님 남편은 좀 꼴도 보기 도와주세요. 싫은 마음에 남편 좀 빠르게 불러다가 짐만 혼내주세요, 간단히 아버님.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가 뭔 잘못을 한 건지 그렇게 친정으로 아직도 모르는 돌아온 거냐? 저는 이혼 소송을 새어머니랑 준비하기 좀 다퉜다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혼 전문 그건 변호사와의 상담을 새어머니도 통해 잘못한 게 있는데 상간녀 저만 소송도 이혼당할 같이 순 진행하느라 없죠. 바쁜 그럼 시간을 아버님도 보냈어요. 이혼하세요. 나를 허수아비처럼 아이고, 세워두고 둘이서 한 어디서 짓을 이런 게 떠올리니 집안에 들어왔어? 없던 의욕도 솟아나더라고요. 아들이 집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 일들이 아주 진행되는 표정이 도중에 차가운 게
시어머니의 병세가 얼굴이 아주 악화되어 다르더라고요. 급하게 여기서 입원하셨다는 뭐 하는 이야기를 거야? 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 어머님은 여전히 이혼하자니까 제가 왜 시댁을 여기 와서 나간 지금 건지 모르고 깽판을 치고 있는 거야? 계셨어요. 아직도 그저 네가 저도 고등학교 몸이 좋지 일진인 줄 않아 아냐? 잠시 아무 쉬러 데서나 억지 간다며 부리면 다 될 줄 말도 알아? 안 되는 변명을 했죠. 알고 보니까 나한테 어머님은 말한 저를 것들 다 붙잡지도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애들을 대학 데리고 나왔다더니 떠나는 저를 고등학교도 간신히 바라보기만 졸업했고 하셨어요. 결혼 전까지 취직한 거 연락을 해볼까 못하고 말까 남자랑 후리고 고민하던 차에 다니기로 유명했대요. 어머니에게 연락이 난 왔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이런 애한테 나다. 속아서는 잘 지내고 여보, 있니? 그건 힘이 빠진 내가 목소리에 당신을 너무 기력이 사랑해서 없는 게 느껴져 당신하고 결혼하고 안쓰럽거든요. 싶으니까 잘 보이려고 네, 그런 말을 한 어머님. 거야. 몸 상태는 좀 그리고 어떠세요? 결혼 생활에 학력이 치료는 그렇게 잘 받고 중요해? 계시죠? 네가 그래, 평소에 어떻게 나는 행동했는지를 괜찮다. 생각해봐. 제일 쓸데없는 그리고 걱정이 남편한테 늙은 어떻게 돼 노인의 몸 있는지를 돌아봐도 걱정이야. 그런 소리가 나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그럼 않을 이걸 좀 나이잖니. 저는 그런 말씀 제가 마세요. 찍었던 동영상을 다른 게 며느리한테 아니라 보여줬죠. 에미 너 그 이번 당당하던 주 중으로 며느리가 내가 있는 병원에 한 동영상을 번만 보더니 왔다 가거라.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둘이 다시 잘해보라고 부르는 여보, 거 아니니 편히 이건 와. 그냥 기니 할 말이 오랜만에 있어서 만난 친구들 그래. 앞에서 그냥 저는 생색 좀 내려고 망설여졌습니다. 말한 거야. 내 진심이 시어머니께서는 아니라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여보, 모르고 계셨거든요. 잘못했어. 한 번만 남편은 이해해줘.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으니 웃기고 말하지 있네. 않았을 거고 내가 그렇게 아이를 저는 원했는데 저대로 혹시 뭐? 어머님이 못생겨서 충격을 안 크게 받아 낳는다고? 무슨 약을 일이라도 먹고 생길까 있다고? 싶어 뚫린 말을 하지 입이라고 않았으니까요. 말하면 단 줄 알아? 가서 무슨 내가 이야기를 사람시켜 듣게 될지 알아봤는데 모르지만 그깟 학력만 어머니의 알아듣겠냐? 말투가 여전히 너 따뜻했기에 내가 사준 차 한번 담보로 뵐까 3천 하고 대출까지 고민했죠. 받았다며? 거기다 머뭇거리는 최근에 저에게 지금 한마디 사는 집 담보 남기시더라고요. 대출까지 알아보고 이번 너 이거 주에는 범죄인 건 아니야? 애비고 네 하는 시동생이고 일도 아무도 안 없으면서 한 온다. 달에 500씩 갖다 주는데 어차피 자주 그걸 오지도 다 않는 쓰고 대출까지 사람들이야. 받아? 네가 마주칠 일 없으니 나도 편하게 와. 당신만 일하니까 부담 주는 거 나도 일을 아니야. 해보려고 정말로 쇼핑몰 용건이 있어서 해보려면 부르는 거야. 돈이 좀 필요했어. 알았지? 다 여전히 당신이랑 저를 잘 살려고 생각해주는 그런 어머니 거잖아, 모습에 여보. 보내주신 어?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병원 차린다고 침대에 대출받아서 누워있는 홀랑 어머님의 니네 집에 몰골은 갖다 줬냐? 말이 매달 아니었습니다. 나 몰래 친정에 100만 볼살 원씩 하나 주는 거 없이 내가 모를 줄 야위고 알았지? 거뭇해진 얼굴에 너네 집 워낙 못 사는 거 이곳저곳 아니까 연결된 그냥 눈 감아 수액줄에 줬던 거야. 거동도 제대로 나는 못하는 진짜 모습을 너한테 보고 최선을 다했어. 마음이 미어졌어요. 근데 돌아온 배 건 아파 낳은 네가 나 아들이 셋씩이나 병신이라고 있는데 조롱하는 거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여보, 않았는지 내가 다 잘못했어. 방문자 카드에 난 절대 제 당신이랑 이름이 두 이혼 안 해. 번째로 써져 내가 있더군요. 앞으로 진짜 잘할게. 효자 매일 코스프레하며 아침마다 밥도 잘 어머님 차려주고 살려달라 소리치던 식당도 도와서 남편놈은 일할게. 어디서 뭘 아버님, 하는지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와보지도 제발 않은 이혼만을 듯했습니다. 어머님, 제 얼굴을 보신 그동안 제가 싸가지 없게 어머님께서는 굴었던 거 조용히 제가 다 말씀하셨어요. 잘못했어요. 네 남편 때문에 네가 고생이 며느리는 아주 많구나. 서럽게 울면서 네가 마음 제 고생이 발목을 많아.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너에게는 얼굴을 제가 들지 손을 못할 확 만큼 뿌리쳐버리자 미안하다고 아들 생각하고 발목을 있단다. 잡고 어린애처럼 저는 아무 엉엉 말도 울었죠. 하지 못하고 여보, 눈시울만 제발 이혼은 붉혔습니다. 안 돼. 내가 나도 진짜 눈이 다른 있고 사람 귀가 될게. 있으니 그동안 대충은 당신 알아. 속인 건 진짜 그놈이 미안해. 너를 두고 그래도 평생 젊은 여자랑 함께한다면서 바람났다고 하더구나. 결혼하면 당신이 내가 그 사실을 호감시켜준다며. 알았을 때는 근데 가슴이 나한테 이럴 철렁 수 있어? 내려앉았단다. 네가 나 별로 네 안 좋아하는 시부랑 거 알고 똑같은 짓을 있었지만 한 아들이 내가 더 내 좋아해서 자식 같지 내가 않다고 다 참고 느껴졌을 넘어가려고 정도야. 했다. 그래도 내가 아들을 헉 집도 키운 내가 게지. 해오고 혼수도 내 돈으로 시어머님이 다 알고 해줬어. 계실 줄 몰랐던 우리 저는 아버지랑 친구들이 깜짝 나한테 놀랐습니다. 당신이라고 욕해도 그러나 그렇게 어머님은 밀어붙여서 생각보다 해줬더니 담담히 네가 제게 우리 말을 집을 우습게 알고 해주셨어요. 돈까지 훔치는 거 나는 보고는 말이다. 더 이상 안 네가 되겠다. 참 마음에 들었어. 그렇게 구구절절 젊을 적 걔한테 나를 얘기해줄 필요 고생시키던 없다. 고약한 남편 당장 내 수발을 집에서 들며 나가. 그리고 눈물 이혼 참아내던 소송 그 시작한 집에 마당에 지금 네가 사는 와서 집에서 나가라. 애들 웃고 그건 떠드는 내 명의 소리 아파트고 내 이런저런 아들한테 세상 준 이야기 거다. 듣게 해줘서 네가 식당에서 너무 몇십만 원씩 고마웠어. 계속 돈 훔쳐온 거는 어머님, 내가 이미 경찰서에 그래서 절도죄로 나는 신고했다. 네 가슴에 경찰 오면 대못박은 조사를 아들놈 받든지 대신 형을 살든지 며느리인 너와 그건 내 네가 알아서 손주들을 할 일이다. 먼저 생각하기로 네? 했단다. 절도죄를 내가 신고를 살던 그 집, 했다고요? 네 앞으로 명의 아버님, 이전해줄 테니 그리 가족간에 알고 급하면 있어. 잠깐 돈 갖다 쓸 네? 수도 있지. 안 돼요, 그걸로 어머님. 어떻게 며느리를 제가 그 신고를 집을 왜 하세요? 받아요? 진짜 어머님 집이시잖아요.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차라리 저는 나한테 와서 그걸 받을 사정 이러니 자격도 돈을 없어요. 달라고 했으면 내가 그냥 참말 말고 줬겠지. 받아. 어디 너도 도둑년처럼 몰래 와서 알다시피 훔쳐간 나는 주제에 오래 못 가. 너 같은 애랑은 이 병원 더 이상 들어올 때 한시도 같이 있기 이미 싫으니까 영영치료도 안 당장 나가. 하기로 사인했단다. 성수야, 쟤 끌어내라. 그 집 말이다. 아버님, 정말 주고 싶었던 아버님 저 사람이 너야. 이뻐하셨잖아요. 그 집에 거봐, 따뜻한 저 추억을 여자 들어와서 만들어준 다 게 이사달이 난 너니까. 거라고. 다 저 그동안 여자가 꾸민 내 며느리로 일이라니까요. 살아줘서 저 고마웠어. 여자도 조사 좀 해보라고요. 네 덕분에 난 절대 눈 이혼 감기 안 전 해. 안 즐겁고 한다고. 행복한 일도 많았었어. 아들이 며느리를 그리고 복도로 끌어내버리고 내가 너한테 문을 집 줬다는 닫아버렸어요.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그래도 하지 한참 마라. 동안 복도에서 죽기 울면서 전에 소란을 시끄러워지는 건 피우더라고요. 싫구나. 화가 머리 끝까지 저는 난 결국 남편이 어머님의 경찰에 신고를 뜻대로 했고 남편 경찰이 몰래 오자 40평대 같이 시댁집을 나갔는지 받게 조용해지더라고요. 되었습니다.
혹시나 살다 모를 살다 문제에 평생에 집에 변호사를 경찰까지 다 대동해 불러보고 공증도 늙어서 아주 받았습니다. 마각겼구만. 어머님은 어디서 혹여 새 저런 걸 아들들이 며느리라고. 따지고 나올 것을 배가 대비해 받친 걸 유서에도 생각하면 배가 명백히 꼬여서 작성해 잠이 안 남기셨어요. 오겠어. 사기네 뭐네 그렇게 이상한 몇 말할 주일이 것 같으면 지났을까요? 변호사에게 경찰서에서 맡겨놓은 며느리의 유서를 절도죄 보여주라 조사가 하시면서요. 끝났다고 연락이 왔죠. 이제 가봐. 남편이 내 합의를 할 안 이야기는 해주면 끝이다. 징역을 살 판이었어요. 두 번 다시 여기 찾아오지 여보, 마라. 그래도 젊은 앤데 그 집을 받으며 징역까지 이래도 살게 하는 되는가 건 싶은 너무해요. 마음이었지만 그냥 어머님은 합의해주세요. 그 뒤 아무런 당신도 이야기도 진짜 합의 듣지 안할 생각은 않겠다는 듯 아니죠? 눈을 감아버리셔서 마음 같아서 인사를 그냥 하고 감방 나왔어요. 보내버리고 싶어. 그게 그동안 우리한테 한 마지막 짓이 인사였습니다. 시모께서는 남편은 그 결국 뒤로 합의를 해줬고, 세 달간 독한 며느리는 약을 이기지 500만 원 못하고 벌금을 내고 결국 풀려났다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더라고요. 부고 문자를 아이가 없어 보았을 이혼 때는 소송도 두 마음 달 만에 한켠이 마무리가 쓰렸습니다. 되었답니다. 이혼 소송 판결이 중이라도 난 날 장례식장은 아들이 가는 게 집으로 예의에 맞을 것 같아 오늘 조문을 이혼 판결 갔는데요. 났고 제가 위자료 받고 끝났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뭐 계약 해온 게 이렇게 없으니 가시면 저는 재산분할 어떻게 할 것도 합니까? 없었고요. 이식도 받지 않고 재판장에서 이렇게 가버리시면 변호사랑 이혼 안 남은 하려고 자식들 안간힘을 어찌 쓰며 살라고. 변명을 늘어놓는데 제 가슴도 진짜 이렇게 진절머리 억장이 나더라고요. 무너지는데 어머니. 네가 마음고생 심했겠다.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다 들리는 끝났으니 남편의 목소리에 너도 좀 마음 저는 욕 한 추스려라. 바가지 나올 뻔한 걸 그래, 겨우 참았어요. 네가 지금 제일 힘들 시모께서 거야. 병원에 있을 때는 어떻게 찾아와 보면 보지도 내가 않고 이렇게 만든 것 상간녀랑 같아서 놀러나 나도 다니던 너무 논팽이 미안하다. 같은 남편이 내가 이제 죄책감이 와서 들어서 자식이랍시고 잠이 안 와. 펑펑 우는 어머니 모습이라니 탓이 아니에요. 웃기지도 저도 않았어요. 그동안 걔가 저를 조문은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무시하는지는 효자로 누구보다 잘 비춰지고 알고 싶은 있었어요. 욕망 가득한 두 그래도 눈이 내가 사랑해서 남편을 결혼한 대변해주고 사람이니까 있었죠. 다 받아주고 그 꼴을 그냥 보는 게 덮고 가려고 싫었던 한 거죠. 저는 빠르게 어머니가 조문을 마치고 재혼하고 시댁으로 날마다 다시 재산 지켜야 돌아왔습니다. 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어머님이 소리를 입원해 하고 있던 동안 저랑 아버지 상간녀가 사이 이 집에서 이간질 시키고 살았었는지 상간녀의 짐도 제가 엄청나게 여자의 눈이 많더군요. 어머니한테도 너무 이제 심하게 제 집이 된 대했습니다. 시댁에서 다 제 남편이 잘못입니다.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저는 죄송했어요. 두어락 열리는 어차피 소리에 언젠가는 거실에서 그 사람과는 남편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됐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저는 옆구리에는 그래도 아기가 그 생기면 상간녀가 잘 딱 지낼 거라는 희망을 붙어있더군요. 품고 있었는데 시모가 없다고 일부러 아이를 이렇게 안 바로 갖는 거 상간녀를 알고는 데리고 오다니 그냥 남았던 정도 남편은 다 제가 떨어지더라고요. 거실에 있는 걸 보더니 아니야. 깜짝 놀란 다 듯 했습니다. 네가 제일 당신이 힘들었겠지. 왜 여기에 있어? 어쩌면 좋니? 어차피 이혼 소송 너는 중인데 마음이 짐 약해서 싸고 당장 다리다. 나갈 줄 알았더니 앞으로 걔가 너한테 아니지. 연락해도 짐 절대 싸고 만나거나 당장 전화 나가야 되는 게 받아주지 맞지. 마라. 알았어? 역시나 남편은 그리고 모르고 분점 장사도 있었습니다. 잘 안 되니까 이 집이 그걸 접고 누구의 소유가 본점에 들어와서 되었는지 본격적으로 일해라. 저는 당일 이제 네가 떼어놓은 물려받아야지. 등기부등본을 척하니 가뜩이나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일 때문에 처음에는 기억이 그게 없다. 뭔지 몰라 앞으로는 멀뚱멀뚱 그냥 읽고 있던 은퇴하고 그가 이 사람이랑 갑자기 놀러나 손을 다니겠다. 덜덜 떨며 재차 그렇게 확인하기 아들이 시작했습니다. 갈비집을 물려받았고 이제 알겠어? 남편은 한 달에 한 이 번 집 가끔씩 내 거야. 보러 가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 두 사람이 저는 당장 워낙 나가야 바쁜 될 것 걸 같은데 진짜 바쁜 왜? 날에는 가서 이 열심히 집이 도와주고요. 왜 당신 앞으로 되어 그러다 있어? 보니 내가 며느리가 받는 게 있을 땐 당연한데. 아들과 밥 아, 한 번 뭐야. 같이 못 먹었는데 당신 대체 뭔데? 같이 밥도 먹으러 우리 가고 어머니한테 뭘 아들이 어떻게 했길래 살갑게 안부 어머니가 전화를 당신한테 해줄 집까지 준 만큼 거야? 주말엔 그러게나 말이야. 종종 집으로 와서 내가 뭘 해서 새 식구가 어머님이 함께 내게 집을 식사도 남기셨을까? 자주 하고 있어요. 당신이 잘 좀 며느리가 있을 생각해봐. 땐 명절에도 일단 같이 모이기가 이 집에서 나가. 하늘의 별따기였거든요. 야, 새 식구가 너 설마 더 돈독해진 우리 것 엄마 같아서 협박했어? 뿌듯하더라고요. 아님 시어머니 상대로 장면이 저 말 사기쳤냐? 들으니까 걔가 아직도 식당에 정당하게 가끔 합법적으로 찾아온다며 시어머님 통해서 그게 전달받은 진짜냐? 건데 그 요망한 걸 못하면 어쩌고 어머님 담당했던 변호사님께 제가 찾아가봐. 핸드폰 번호 명함 바꿨더니 줄게. 식당으로 당당한 제 전화해서 말에 뒷목 저한테 잡는 울면서 다시 남편과 합치자고 옆에서 난리칠 때도 눈알만 많아요. 열심히 굴리는 식당 상간녀의 모습을 찾아오면 보며 매니저님이 저 곧장 없다고 이삿짐 칼같이 센터에 차단해줘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주친 적은 여기요. 없어요. 용달차 하나 당 매니저가 보내주세요. 아주 큰일을 짐 그렇게 해주는구나. 많지는 않거든요. 그 화상 또 최대한 빨리 찾아오면 와주세요. 그냥 경찰 불러라. 상간녀가 그거 저와 하나 제 때문에 아들들 식당으로 짐만 옮길 수도 고스란히 없고 모아 아주 창고방에 골칫거리구나. 처박아 놓았길래 시간 지나면 이젠 저는 안 그 오겠죠. 짐을 제외한 걔가 그럴 남편과 때마다 상간녀의 저도 짐을 진절머리 나네요. 모조리 용달에 실어달라고 걱정 마세요. 했습니다. 걔랑 다시 합칠 남편이 일은 믿고 절대 있던 없으니까. 재산이 그 집뿐이었는데 그리고 그 집이 제 것이 되었으니 당분간 상간녀는 두 번 다시 볼 일 없다는 듯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더군요. 개인 시간이 별로 야, 없겠어. 너 어디가? 그래도 야, 마음이 좀 아프면 너 설마 내 돈 데이트도 보고 좀 붙어 하고 있었어? 그래. 이 꽃뱀 세상에 같은 좋은 년이? 여자도 많아. 그럼 오빠 그리고 어딜 봐서 아직 나 같은 젊은데 여자가 혼자 붙어 살면 있었겠어? 되겠니? 이 집이 오빠 그러게요. 명의도 아닌데 어머니 내가 보니까 붙어 있을 필요 참 좋은 없잖아. 여자도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주고받는 심플한 어머니가 사이인데 식당 일 그 정도는 도와주시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 든든해요. 뭐? 항상 뚫린 감사하게 입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있어요. 이야기하지. 저도 어머니 언제는 같은 나 여자 만나고 좋다며. 싶네요. 내가 전부라며. 아버지는 늙음하게 좋으시겠어요. 네가 와이프한테 이혼하라고 해놓고 이놈의 너 아비를 혼자 놀려? 빠지겠다. 그래. 너도 내가 얼른 시키지도 좋은 않은 여자 일을 찾아봐라. 만들어서 분란만 만든 얼굴만 건 보지 너야. 말고
너도 책임질 건 져야 할 거 아니야. 왜 네가 싸지는 일을 내가 수습해야 하는데? 이혼 이야기도 그거야 오빠 생각이지. 게다가 오빠가 이렇게 멍청한지 몰랐었거든. 난 돈 없는 오빠한테는 관심 없어. 아들이 오빠가 뭐가 대단해? 몇 푼 되지도 않은 월급에 얼굴이 잘생겼기를 해, 다정하기를 해. 거기다가 봐. 내가 오빠 생각해서 와이프랑 이혼하게 만들어놨는데 눈을 뜨고도 집까지 홀랑 뺏기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너 말 다 써준다. 했어? 아침부터 저와 밤까지 용달 기사들이 집안일이 보는 끊이지 앞에서 않기는 두 하지만 사람의 추접스러운 그래도 대화는 혼자 살 그렇게 때보다는 몇십 분 마음의 동안 여유도 이어졌습니다. 있고 행복하답니다. 정말 수준 떨어지는 제 사연 사람들끼리 재미있게 똑같은 들어주셨는지 짓 하는 걸 보니 모르겠네요. 코미디가 따로 다른 사람한테 없었네요. 나쁘게 대하면 결국 그건 남편은 결국 상간녀와 다 함께 자기에게 돌아오기 제 집에서 마련이잖아요. 쫓겨났습니다. 사연 들어주신 어디로 간 분들도 건지는 이쁜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두 사람이 행복한 함께가 하루 아니라는 보내셨으면 것만은 좋겠어요. 확실했어요. 들어주셔서 집 하나 없다고 감사합니다. 찢어지는 두 사람을 보며 사랑이네 뭐네 했던 상간녀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물려받았을 집이 사랑의 대상이었겠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에 온 것도 그렇고 그 상간녀가 와이프인 나를 찾아와 이혼을 종용하기까지 했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소송까지 간 남편이 대단한 건지 모자란 건지 모르겠네요. 아, 물론 상간녀한테는 손쉽게 위자료를 받아냈죠. 요즘 애들 참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소장을 받자마자 돈이 입금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보, 애들은 좀 보여줘. 어떻게 엄마가 돼서 애들한테 아빠를 없애버릴 수 있어? 당신 정말 잔인한 사람이야, 어? 당신 진짜 열받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재주가 있네? 애들 어려서 아빠 찾을 때 당신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지? 아빠 바빠, 아빠 피곤해, 아빠 힘들어. 매번 이 말만 하면서 도망갔던 건 애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니? 내가 잔인해? 미안한데 이미 애들 어렸을 때부터 아빠 자리는 한참 비어 있었거든? 그때는 나도 피곤했어. 지금은 또 다르잖아. 나는 애들한테 잘할 자신이 있고 또 친아빠니까 애들을 볼 권리도 있어. 애들이 보고 싶으면 밖에서 봐. 이 집으로 기어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보고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즐겁게 놀다가 집에 보내주면 되잖아. 애들이 집에서 노는 걸 더 좋아하잖아. 어릴 때도 보니까 집안에 붙어서 놀던데.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허튼 소리 그만하고 이제 내 집에 발도 디디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와서 난동 부리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전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한 짓이 후회가 되는지 눈물을 질질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정표를 사려는 작전은 제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지 이렇게 끈덕지게 집으로 들어오려던 이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알고는 웃었어요. 알고 보니 회사에서 불륜을 저질러 이혼 소송 당한 게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더군요. 누가 소문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로 전 남편은 직원들에게 왕따 당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해요. 직장도 잃고 아내와 자식도 잃고 그렇게 애정하는 상간녀까지 잃은 전 남편이 뭐 하나라도 건져보려고 내 집에 온 거였어요. 최근에는 퇴사하고 일이 없어 배달기사로 벌어먹고 산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는 제발 저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이렇게 긴 글을 쓰다 보니 진짜 그 상간녀의 연락이 없었다면 제가 어떤 꼴을 당했을지 상상도 가지 않네요. 그 상간녀가 제게는 정말로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제 이혼 이야기는 끝이 났네요. 조강지처를 버리려던 나쁜 남편의 말로를 보시니 속이 시원하시죠?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힘든 말이지만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긴 글을 함께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